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 체중 부하 운동의 티칭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스포츠 재활센터 재활원장 김용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지 체중 부하를 한다. 우리가 하지 재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비체중 지지를 운동을 하게 되겠죠. 비체중 지지 상태하에서 ROM을 만들고, 그리고 파텔라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패시브하게 니 플렉션 익스텐션을 진행을 하면서 구축되어 있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비체중 지지를 합니다. 비체중 지지 상태 하에서 근육 운동을 또 실시를 하죠. 예를 들면 SLR 동작을 한다거나 에이비덕션이나 어덕션 동작, 또는 프론 포지션에서 레그 익스텐션을 실시를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체중 부하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하지 체중 부하 원칙은 일단 단계가 비체중 지지에서 체중 지지 상태로 강도를 약간 높여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일주 후부터는 체중 부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중 지지를 할 때는 일단은 먼저 파셜 웨이트 베어링에서 풀 웨이트 베어링으로 진행을 합니다. 파셜 웨이트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케인이라고 하는 그거 있죠. 집기 사각형으로 된 거, 그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목발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링겔병을 하는 이런 그 지지대를 이용한다거나,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부축을 받으면서 걷는 것이 부분 체중 지지가 되겠고요. 자, 이게 되면은 이제 체중 지지로 이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체중 지지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한데, 체중 지지 방법을 잘 모르고 일단은 목발을 이용해서 걷다가 체중 지지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절룩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 체중 지지를 할 때 재활을 해서 가리키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체중 이동 연습입니다. 체중 이동은 좌우 체중 이동, 전후 체중 이동, 이렇게 단방향으로 먼저 이동 연습을 시킵니다. 이 체중 이동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발의 움직임과 왼발의 움직임이 서로 리드미컬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할 때 오른다리는 오른발이 앞에 있다고 본다면, 오른발이 앞에 체중 이동을 한다면 디딤발에는 힘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무릎은 굽힘이 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발과 왼발의 타이밍은 동일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성 동반시 재활의 원칙인데요. 우리가 이제 무릎을 수술을 했거나 또는 발목을 수술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안정성이 동반이 됩니다. 그럼 이 불안정성 동반한 시에 이제 재활하는데도 일단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불안정성 관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부상을 통해서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부상 자체로 인해서 어떤 우리 인체 구조물이 손상이 되면 불안정하게 됩니다. 불안정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흔들린다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가 수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방 십자인대나 내측 측부인대나 반월상 연골판을 수술했습니다. 발목에서는 인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불안정성이 동반이 됩니다. 인대가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흔들림이 적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불안정성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이 인대가 늘어나서 인대의 지지 역할을 못 해준다면 역시 불안정성이 동반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정성 관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발목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접질른 분들 대부분 불안정성 발목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릎의 부상으로 인해서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역시 관절의 불안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불안정성 관절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육이 없으니까 불안정합니다.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근육을 키울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합니까? 대체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데 근육을 키운다라고 하면서 스쿼트를 합니다. 런지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불안정성이 있는데 체중 부하를 한다? 더 불안해지는 거죠. 한번 어긋난 관절에 체중을 실으면 더 불안정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에 다른 부위의 인접 부위의 구조물의 손상을,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성 관절이 있을 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체중 부하보다는 비체중 지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체중 지지라 함은 베드 위에서 하는 비체중 지지가 아니고 오히려 OKC의 개념, 오픈 카이네틱 체인의 개념의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에서 이런 걸 간과하고 아주 쉬운 스쿼트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체중 부하를 했는데 CKC를 이용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관절의 굽힘을 최소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렷으로 서 있습니다. 차렷으로 서 있을 때 중력선과 일치된다면 그러면 불안정 관절에서의 흔들림은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력선에서 무릎이 많이 나가고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진다 라고 한다면 중심선에서 관절이 멀어지잖아요. 결국에 이로 인해서 불안정이 더 크게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를 이용한, 즉 클로즈드 카이네틱 체인으로 근육을 키우겠다라고 하신다면 각도를 작게 해라 라는 하나의 대원칙을 우리가 알고 체중 부하 운동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뭐냐면 우리가 오픈 카이네틱과 CKC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재활하느냐 이거예요. 자,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있는, 파열이, 완전 파열이 됐거나 부분 파열이 있거나 디피션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OKC와 CKC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논문이 2007년 AJSM에 실린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오픈 카이네틱 체인이 훨씬 더 CKC보다 재활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논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근육과 그 다음에 스태틱 다이나믹한 트랜스레이션, 움직임 얘기하는 거고요. 펑셔널 아웃컴은 그룹 간에 유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KC를 하든 OKC를 하든 이런 다른 햄스트링 근력이나 무릎의 다른 움직임 근육은 비슷하게 향상이 된다. 그러나 근육을 키우는데 훨씬 OKC가 CKC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초기 재활에 특히나 스쿼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스쿼트는 미니 스쿼트입니다. 미니 스쿼트란 니 플렉션 40도 이내의 굽힘, 그러니까 중력선에서 멀어지지 않게 무릎을 구부린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거는 동영상이 아니네요.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서 있을 때의 자세부터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세가 과연 정상인지. 자,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중심선이 약간 위쪽이 전방으로 쏠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세에서 자, 시작하세요, 스쿼트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베이스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스탠딩 자세가 전방으로 쏠려 있습니다. 즉 발바닥의 앞뒤 균형이 분산돼야 하는데 전방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의 과부하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는 자세부터 다시 자, 약간 뒤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서 수직 라인으로 서도록 교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쿼트 무릎을 구부렸을 때 발은 골반 너비,
좁은 것과 넓은 것인데 너무 좁게 되면 역시 좌우 중심을 잡기 위해서 미세한 근육의 떨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탠스를 골반 너비 최소한 또는 좀 더 넓게 해준다면 좌우 안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세 근육의 떨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에는 발을 넓게 보폭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적응이 된 사람은 보폭을 좁혀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럼 얼마만큼 좁혀갈 것이냐? 우리가 보행할 때의 좌우 보폭의 정도로만 좁혀가시면 돼요. 완전히 일자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폭은 넓다는 거.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트레이너가 의도된 바여야 합니다.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넓게 하겠다. 자, 또 하나, 발이 양쪽 발의 내연, 즉 이 신발을 보면 이 안쪽 선이 있죠. 이 안쪽 선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양쪽이 동일하지 않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건 수직인데 얘는 약간 외회전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외회전 됐다는 얘기는 체중 부하를 덜 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체중 부하를 덜 주기 위해서 발을 직각으로 하지 않고 외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쿼트를 하거나 런지를 하거나 근육 운동을 한다면 결국에 고관절에서의 외회전 근육, 즉 대둔근 쪽은 강화가 되고 오히려 내전근이나 안쪽의 내회전을 담당하는 근육들은 강화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불균형한 근육을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스탠스, 베이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사이드 런지 하면서도 계속 교정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사이드 런지를 한다 그러면 고관절과 무릎과 그 다음에 팔, 두 번째 발가락의 방향이 같도록 해야 한다. 자, 이게 사이드 런지를 제가 시켜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개 방향이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자, 이동을 합니다. 이때 역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몸통이 회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이 이 발가락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게 했을 때 나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무릎이 나가면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역시 이게 중심선 안에 있어야 한다. 신체 중심선 안에 있어야 한다. 상체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자, 다음. 자, 역시 스스로 스쿼트 동작의 평가인데, 지금 이제 이분을 보시면 이렇게 발 자체가 외회전돼 있습니다. 외회전돼 있고, 무릎도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높이 선상도 다르고, 머리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이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아픈 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힘을 빼고 다리 힘으로 가볍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과잉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측면에서 지금 아직 실밥을 뽑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 이 상태에서 역시 하는데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은 허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나와 있죠. 허리를 펴야 한다는 거,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육이 약한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 뒤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팔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안정성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또 이거는 뭐냐면 이 발을 이용해서 인체의 중심선을 쭉 긋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그으면 오른 무릎과 바의 선과 거리와 바와 이쪽 무릎의 거리가 동일해야 하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간격이 동일해야 한다. 자, 양쪽 가랭이 사이를 가로질러서 가슴을 가로질러 머리까지 가야 합니다. 머리도 코까지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걸 보시고 좌우 지금 달라져 있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잖아요. 결국에는 오른쪽에 체중 부하가 더 많고 왼쪽은 체중 부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여기에 지금 관절경 수술 자국이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재활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한 힘을 줘야 한다. 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 무릎이 발을 나가면 안 된다. 요 선을 지키도록 해야 하고, 허리는 요렇게.
자, 지금 발을 이용해서 앞에서 중심을 잡는 선 역할도 했고, 자, 손으로 이거를 잡기 때문에 뭐 허리가 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보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엉덩이를 봤을 때 이게 양쪽 발을 외회전 이분은 처음이라 시켰고요. 자, 동일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엉덩이가 좌우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엉덩이가 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고관절이 회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하시고 여기에 올라가는 척추선까지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미니 스쿼트가 되겠고, 방금까지 미니 스쿼트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체중 이동이 되고, 그 다음 미니 스쿼트가 되고, 그러면은 수술 후 2주차부터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스텝업 운동이 되겠습니다. 스텝업은 지난번 저희가 촬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 이렇게 정면으로 계단 오르는 것과 측면으로 계단 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면으로 오르는 것,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자 가면서 체중이 전체적으로 가면서 가야 되는데, 아픈 분들은 체중이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허리를 손을 잡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상체를 숙이면서 앞으로, 중심선이 여기 있으니까 중심선에 몸이 가까이 붙으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예요. 중심선에 가까이 몸을 붙여라. 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심선이 이쪽이니까 중심선에 몸을 붙이면 무릎의 피로도는 적다. 자, 다음은 이제 레터럴 스텝업인데요. 지금 우리 모델께서 오른발을 레터럴 스텝업을 하는데 고관절과 무릎과 발가락 이 라인이 각이 큽니다. 그렇죠? 자, 이 또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역시 무릎의 내측부에 과부하가 올 수가 있고, 또한 엉덩 쪽은 가 쪽에서의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라인을 일자가 되도록 맞춘 다음에 레터럴 스텝업을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부하 초기 지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부하 초기 지도법은요, 자, 보시면, 자, 필요하면 의자를 이용하세요. 자, 필요하면 의자를 이용하시고, 자, 이 동영상도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자, 보조를 잡았습니다. 잡고, 자,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반복됩니다.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나간 만큼 엉덩이는 뒤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허리가 약간 잘록하게 돼야 되고, 시선은 밑을 보게 되면 안 되죠. 앞쪽을 보셔서 자연스럽게 C자 커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적 움직임 평가입니다. 자, 보행을 하려면 역시 체중 부하인데요. 보행 연습을 많이 합니다. 수술 후에 보조기를 이용해서 걸으세요 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자, 보시면, 자, 우리 수술하고 나서 잘 걷습니다.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한 건데, 재활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보행이 편해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 둘. 자, 오른팔과 왼팔의 흔들림이 다르죠.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고, 계단 내려올 때 역시 뻗정으로 좀 내려옵니다. 계단 내려올 때 디딤발이 약간 부드러워야 하는데, 무릎을 안 굽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분은 보시면 역시 무릎이 풀 익스텐션이 되지 않죠. 무릎이 펴져야 하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서, 자, 오세요. 자, 양쪽 인공관절 했네요. 자국이 있죠. 무릎이 펴지지 않아요. 양쪽 무릎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전룩임이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부정한 상태에서 걷게 되겠죠. 허리도 펴지지 않습니다. 무릎이 풀 익스텐션이 되지 않으면 허리도 펴지지 않아요. 그리고 상체를 펼 수 없기 때문에 앞을 보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걷게 되는 거죠. 이분의 경우에는 무릎의 각도를 더 내야겠습니다. 더 내야 하는데 무릎이 각도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도 보행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의 각도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이분은 너무나 거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혈관계도, 연령상 심혈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좀 부족하나마 보행 연습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보행을 하면서도 트레이너들은 이 보행이 베이스가 정상인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 정적인 움직임이 정상인지, 이 정적인 게 되면 그 다음에 동적 보행으로 가라. 동적 보행을 할 때는 만약에 불안정하다면 옆에 따라가면서 계속 해줘야 하겠고요. 불안정하지 않다면 그 자세를 앞에서도 보시고 옆에서도 보시고 뒤에서도 보고 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한 후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교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쪽에 수술을 하고 2011년 1월 20날 동영상 촬영한 것과 2월 5일 날 약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동영상 촬영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뒤에서 보행하는 걸 보게 되면 발 자체가 이완되어 있어요. 자, 이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반 쪽을 보게 되면 골반의 좌우, 앞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자, 뒤에서는 코치를 할 땐 이렇게 바로 자세를 보고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해야 되고요. 좌우, 앞뒤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발의 상태가 얘보다는 좀 더 뉴트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속도는 똑같이 6km입니다. 지금 얘가 더 빠른 것 같네요. 자, 지금 훨씬, 지금 얘도 로테이션이 되긴 해요. 좌우 로테이션이 되긴 한데, 여기에서 보는 좌우하고는 좀 다르게, 얘는 좌우보다는 약간 앞뒤 로테이션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좌우고요. 중요한 것은 이걸 할 때 상체가, 다리가 틀어지면서 상체가 같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체 움직임도 훨씬 더 좋다. 지금 이분의 경우가 수술하고 나서 3개월, 4개월째인데 지금 이제 조깅이 이미 들어갔고 발로 하는 민첩성 운동 들어갔고 가벼운 뜀뛰기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행 평가, 우리가 체중 지지 운동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니 스쿼트, 그 다음에 미니 런지 또는 스텝업. 자, 이게 되면 보행 가능하다. 자, 보행 평가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런지를 할 때 베이스 자세가 이렇게 런지 해보세요 했더니 고개가 숙여져 있잖아요. 고개는 앞을 보도록 하고, 자, 중심선이 일자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상면에서의 중심선은 귀 뒤, 그 다음에 귀 뒤, 어깨, 그 다음에 골반의 스트로센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의 중심선까지 일자가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무릎이 수직이 돼야 되고요. 정강뼈가. 그 다음에 뒤에 대퇴가 수직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발바닥이 들어 올라져야 합니다. 자, 수직, 전체 수직이 되어야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중부하 운동을 할 때는 신체 중심선에서 무릎이 최대한 가깝게 시작해라. 중심선에서 최대한 가깝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멀리 가라. 쉽게 얘기하면 조금 구부렸다가 점차적으로 크게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강도를 그렇게 점증하고, 그 다음에 무릎 흔들림이 있을 경우에 무릎이 흔들린다 그러면 정강뼈를 수직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무릎을 구부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CKC나 고정식 자전거를 우선 실시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릎이 흔들림이 있다. 무릎이 흔들리면 일단은 체중부하보다는 자전거 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못됐네요. CKC가 아니라 OKC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OKC. 그 다음에 체중 이동 연습 시 다른 부위에는 힘을 빼도록 해야 합니다. 힘을 빼도록 해야 한다. 운동사는 체중부하 시 평가 항목을 사전에 익숙해야 합니다. 내가 동작을 보기 전에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가는 미리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 내가 중심선 봐야 된다. 좌우 거리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가를 봐야 한다. 엉덩이가 어떻게 되는가 봐야 한다. 뒤에서는 힙에 로테이션 있는가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은 미리 평가 항목을 머리에 놓아 놓으셔야 된다. 환자 옆에서 눈으로 평가하고, 귀는 환자의 상태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올바른 자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교정을 구두로 실시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불안정이 동반된다면 안정성을 위해서 환자를 약간의 부축을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하지 체중부하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